자, 한번 봐볼게. 좀 이따 쳤죠? 하고 싶어? 자, 우선 그 활용 파트에서 사실 우리가 활용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활용이 있었지. 중학교 때는 그냥 뭐 글자 많은 거, 실생활에서의 활용, 그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까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그래서 이 활용을 굉장히 어려워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어려운 거야? 니네 중학교 때 수학 배웠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였어?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었지. 그지? 물론 그 이제 어차피 수학이라는 거는 기하적 의미와 산술적 의미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거든. 근데 산술적인 계산 같은 거 있잖아. 뭐 로그, 지수 이런 거는 애들이 연습하면 해. 근데 기하학적인 거는 사실은 약간은 타고나야 돼. 미안하지만. 그러면 타고나지 않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니네가 숙달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어차피 나오는 범위는 도형 쪽이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활용 쪽에서 나오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너네 어차피 등비급수거든. 등비급수의 활용이야. 그럼 등비급수의 활용이란 건 결국 뭐냐면 도형에 대한 급수거든. 지금 요게 너네들 항상 그림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활용 파트에서. 함수 쪽이 있었을 거야. 얘들 숙제하다 보면 숙제했을 때 함수 쪽. 뭐 좌표 구하고 그 좌표가 리미터 어디까지 가고 그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딱 두 개를 나눠.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 쪽에서는 우리가 숙달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중학수학에서의 도형은 완벽하게 너네들이 숙달하고 있어야 돼. 중학도형에서. 그 중학교 도형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닮은 부분이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요것도 조금 정리를 해줄 거야. 조금 있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활용 파트에서 앞으로 설명할 건 뭐냐면 너네들이 그 전에 뭐 스킬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너네들이 이걸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쉽게 구하고 그런 게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활용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요 패턴대로 한번 가면은 눈에 보일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등비급수의 활용에서는 주각 도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얘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나 똑같거든. 이 등비급수의 활용에서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세워주는 거야. 결국은 그 조건들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이런 거지. 이 함수의 활용은 나중에 할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가 좀 특이하게 나오냐면 사인이 나와. 사인과 코사인.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너네들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어떤 K라고 해봐. 요 길이가. 그러면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걸 볼 때 앞으로야. 지금부터야. 반드시 생각해줘야 되는 건 얘를 K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꼭. 요거는 머릿속에 꼭.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K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무조건 나와 있는 수치는 다 써야 돼. 니네들이 가끔 이런 거 있잖아. 딱 보면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산으로 하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등비급수의 활용에서는 그러면 망해. 무조건 수치를 써줄 수 있는 건 다 써줘야 돼. 그래야지 눈에 보여. 그래서 이거를 잘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문제를 파악이 잘해야 되거든. 문제 파악이 첫 번째야. 문제 파악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거야. 너네가 문제 풀 때 문제를 자세하게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도형만 보고 끝에 것만 보고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망해.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 문제를 좀 길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걸 파악을 해주냐. 과연 넓이를 구하라는 건지 넓이에 관한 건지 길이를
하는 문제인지 요거 두 개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파악할 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뭐 길이나 또는 뭐 각등 이런 것들은 모두 표시해줘야 돼. 문제에서. 문제를 파악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도형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어떤 값에서 주어진 게 여기의 길이가 a라고 했어. 그럼 여기 길이가 여기까지 길이가 x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지 말고 너희들은 무조건 뭐를 써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a-x라는 값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써줘. 그래야지 눈에 보여.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특수각이 있거든. 반드시 나와. 특수각도. 니네 특수각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특수각은 뭐였어? 30도, 60도, 90도. 이거를 길이의 비율로 따지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지. 길이의 비율은 1대 1대 루트 2 또는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니네가 문제를 파악할 때 자, 여기에서 이게 주어졌다면 요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길이가 주어졌는데 얘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각도를 생각해 주셔야 돼. 두 가지로. 요 특수각이 나오면. 알겠니? 자, 요게 문제를 파악할 때 세 종류로 너네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같아? 활용해서 너 풀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도형이 뭐니? 도형이요? 활용 문제 풀었을 때. 삼각형? 그렇지. 삼각형이야. 삼각형이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나눠볼 거야. 자, 우선은 삼각형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 자, 삼각형의 종류에는 여러 개가 있지. 근데 여러 개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뭐 있어?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활용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삼각형은 뭘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인 거야. 알겠니? 직각삼각형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자, 직각삼각형과 그냥 일반 삼각형으로 두 가지를 나눌 거야. 왜냐? 직각삼각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활용 파트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일반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우리가 너무 좋게 1대 2대 루트 3 또는 어떠한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땡큐야. 어렵지 않아. 하지만 비율이 다른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자, 비율이 정확한 뭐 이런 1대 2대 루트 3 뭐 어떤 비율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는 요때는 특수각과 삼각비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좀 더 눈에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각하고 삼각비. 그 다음에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비율이 뭐 다른 비율이다 했을 때는 요거를 떠올려야 되는 건 너네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어졌다면 다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 삼각형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 문제에서. 일반 삼각형이라는 건 그냥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애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어떠한 값이 주어졌다면 얘는 반드시 너네들이 뭐로 바꿔야 되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돼버려? 직각삼각형이 되지. 그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쪽으로 가서 역으로 너네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수선의 발을 꼭 내려라. 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 우리가 보기 편한 직각삼각형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높이가 공통이야. 예삼각형과 예삼각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쪽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높이를 주제로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삼각형이었을 경우는 어떻게 알아? 이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라. 자,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일반 삼각형에서 직각일 때와 수선의 발을 내릴 때도 있지만 하나를 또 사용할 때도 있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도 많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너네들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초점을 주고 봐야 될 건 얘가 직각삼각형인지 일반 삼각형인지 보고 일반 삼각형이다 하면 우리가 직각을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세 개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걸 떠올리지 말고 직각삼각형이면 그냥 우리가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비율이 있으면 특수각과 삼각비를 이용하시고 비율이 없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삼각형 같은 경우를 그냥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자 요번에는 삼각형도 나오지만 너네들 문제에서 봤을 때 또 뭐가 나오냐면 부채꼴이 나오는 걸 봤을 거야. 부채꼴. 자 그래서 부채꼴이 나왔을 때는 요건 딱 하나야. 자 이렇게 부채꼴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길이는 주어질 거야. 어떤 길이가 주어지냐면 여기 있는 A라는 길이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이때는 너네들이 무조건 그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래도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여기까지를 보조선을. 그랬을 때 얘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 A랑 똑같다라는 거 은근히 생각 못해.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좀 이따가 원하고 접할 때도 해줄 거야. 부채꼴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부채꼴이었을 때 이 내용을 꼭 너네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한 닮음이야. 그치? 굉장히 중요하겠지. 닮음이 사실 나는 이 활용 문제에서 한 80% 70%는 된다고 봐. 이 닮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활용에서. 그래서 우선 닮음이라는 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 문제에서. 자, 첫 번째는 넓이의 비와 길이의 비야. 자, 근데 넓이를 물어보건 길이를 물어보건 닮음에서는 반드시 길이로 해서 넓이의 비를 가져가 주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길이의 비가 A 대 B다.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얼마가 돼? 당연히 A 제곱 대 B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목적은 넓이의 비가 맞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비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살짝 너네들이 어떻게 바꿔줘서 생각하는 게 더 좋냐면 1대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주시는 것도 좋아. 그래서 얘에 대한 비율을 구하자는 거지. 공비를. 알겠지? 그래서 넓이의 비를 구할 때는 반드시 길이의 비로 생각을 해주셔라. 닮음이었을 때.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는 세 번째는 개수에 대한 공비거든. 자, 개수에 대한 공비라는 건 간단히 이거야. 너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원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있어. 요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어. 근데 얘에 대한 넓이가 A래. 그 다음에 얘 두 번째에 대한 넓이가 AR이래. 세 번째가 AR의 제곱이래. 그랬을 때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등비급수에 활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줘? 1 마이너스 얘에 대한 공비가 얼마야? R이지. 거기 분해 A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지. 맞지?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너네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러한 원이야. 근데 이 원이 이렇게 일정하게 축소가 돼서 두 개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일정하게 축소가 돼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A라는 넓이라면 여기는 AR. 그 다음에 요거는 AR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길이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넓이의 비로 봤을 때는 지금 넓이의 비는 당연히 공비가 얼마야? R이지. 이게 어떨 때? 넓이의 비를 생각했을 때지. 근데 또 다르게
뭐를 볼 수 있냐면 자, 얘 개수를 봐볼 거야. 얘 몇 개야? 한 개지. 얘 몇 개? 두 개지. 얘 몇 개? 네 개지. 그럼 결국 개수도 등비 수열을 이룬단 말이지. 그래서 개수에 대한 공비는 결국 얼마가 돼? 얘는 2가 되겠지. 맞니? 그랬을 때 개수의 비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요거의 넓이의 합, 요거의 넓이의 합, 요거의 넓이의 합에 대한 등비 급수를 구할 때는 너희들 공비가 R이고 얘에 대한 공비가 2였을 때 얘네 각자에 대한 공비는 얘네 두 개를 곱해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전체 공비는 2R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구할 때는 결국 1-2R분의 초항이 A니까 이렇게 구해주셔도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개수가 주어지지 않고 일정한 넓이의 비만 있다면 넓이에 대한 공비만 구하면 돼. 근데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을 때는 개수에 대한 공비 따로 넓이에 대한 공비 따로 해서 두 개의 공비를 곱해주면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하려면 너희들이 이거 계산하고 더하고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더하고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더한단 말이야.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 따로 쪼개라는 거야. 넓이의 공비 따로 개수의 공비 따로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번째 내용이 물좀 마셔도 돼요. 다들 지쳐있네. 그림이 그지같이 그려졌네. 자, 우선은 요 내적 도형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그려져. 직각삼각형이.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그 다음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요런 식이야. 그 안에 또 원이 그려지고 거기에 대해 접해서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고. 그러면 얘는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제일 먼저 최초에 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각형이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이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니네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려운 애가 있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삼각형의 넓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삼각형의 넓이보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급수잖아. 급수지. 그럼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처음부터 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원삼각형 봤을 때 어렵다면 이거를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가지 않아도 돼. 어떻게 가도 되냐면 이 첫 번째 원을 그냥 삭제를 해. 삭제를 하고 삼각형 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쪼개서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먼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쉬운 방향으로 가면 돼. 어떨 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쉬운 방향으로 쪼개서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요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거든. 한마디로 구하면 우선은 미지수를 표시해. 그냥 크게 나눈 거야. 미지수를 표시해. 그 다음에 미지수를 표시한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 주변 도형을 확인해.
그 다음에 그 주변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 지금 세 단계거든 사실. 요것만 너네들이 잘해주면 돼. 우선 완벽하게 미지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주변 도형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써주고. 자 이제부터는 접하는 도형에 대해서 첫 번째 이등변과 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과 원, 그 다음에 원과 이등변, 그 다음에 부채꼴, 요 네 가지를 좀 표현을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 자 이등변하고 원이 접할 때야. 자 이등변하고 원이 접할 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원이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된 도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된 도형이었을 때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당연히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원에. 그럼 원의 중심에서 얘를 걷을 때, 접점을 걷을 때 얘는 당연히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돼버려. 그러면 요 상황에서 뭐를 가져야 되냐면 이 삼각형을 봐야 되더라. 이 삼각형. 여기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을 내가 A라는 삼각형이라고 볼게. A라는 삼각형. 그 다음에 또 봐줘야 되는 삼각형이 뭐냐면 이 삼각형이야.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파란 삼각형을 B라고 할게. 그러면 이등변과 원이 접해 있을 때 거의 90%가 닮은 비에서 어떤 닮음이냐면 A라는 도형과 A라는 삼각형과 B라는 삼각형에 대한 닮은 비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등변과 원이 주어졌을 때 수선의 발을 그리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집중 포커스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것들이 있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걷어. 수선의 발을 걷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얘를 쭉 이렇게 나눴을 때 얘에 대한 각이 서로 어때? 2등분이 되지. 각에 대한 2등분으로 고려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는 그건 있어, 얘들아. 여기서 중심을 지나잖아. 요렇게 걷잖아. 그러면 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얘 있지, 얘.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이 2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것도 어때? 얘에 대한 각도 2등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요것도 너네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 당연히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원이야. 이게 접할 때야. 그래서 자, 여기다가 내가 원을 하나를 먼저 그릴게. 원을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너네들이 보조선을 그어야 될 때는 요 중심이 있을 거야.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이 있지. 얘가 무슨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라는 거야. 자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뭐인 정사각형이야? 안에 내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다? R이다. 그럼 결국 여기가 R, 여기가 R.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이런 게 있었어. 여기 R이기 때문에 지금 얘 삼각형을 내가 요렇게 거볼 거야. 그래서 얘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직각삼각형에서 원에 내접할 때 넓이를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냐면 2분의 1 AB가 넓이지. 이거를 다른 식의 표현으로 어떻게 해?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과 원에 대한 넓이의 비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알겠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요거를 이용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고.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넓이지만 길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길이를 이용했을 때 여기가 r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b-r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b-r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쪽으로 거꾸로 간다면 얘는 a-r이 돼. 그래서 길이를 물어볼 때 a-r 더하기 b-r이 c이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 구할 때. 알겠지? 자, 다음에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자, 다음에는 원과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원하고 이등변 삼각형.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아까랑은 달라.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안쪽에 있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안쪽에 있는 경우야. 자, 이 경우에서는 너네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야. 뭐냐면 닮음을 이용해야 돼.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왜 사인 법칙을 이용하냐면 사인 법칙 자체의 의미가 이 안쪽에서 원이 외접할 때의 경우로 봐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등변이 안으로 들어갔을 땐 닮음하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마지막은 부채꼴이야. 내가 아까 간단히 부채꼴을 설명을 했을 거야. 근데 부채꼴이 두 가지가 있거든. 접할 때. 자, 원이랑 접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다각형이랑 접할 때가 있어. 자, 원이랑 접할 때는 너네 너무 많이 봤을 거야. 자,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자, 이렇게 접할 때가 우리가 원과 부채꼴이 접할 때지. 이때는 무조건 이걸 써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반지름 r일 것이고, 그다음 얘도 반지름 r일 것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쫙 걷을 때 여기의 길이가 a라고 했다면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얼마여야 돼? a여야 되는 거고, 여기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a-r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어찌됐든 삼각형으로 닮은 비를 보던 어떠한 값을 구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삼각형이 있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삼각형이 바로 이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을 너희들이 부채꼴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 알겠니? 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던 아니면 넓이의 비를 이용하던 길이의 비를 이용하던 사인을 이용하던 코사인을 이용하던 부채꼴에서 반드시 얘의 삼각형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요게 계속 반복이 된다. 얘 길이가.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 대한 길이의 비나 넓이의 비만 알면 된단 말이야.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 비율이 어차피 똑같이 따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부분의 도형을 꼭 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있어.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요런 어떠한 다각형이 보여. 자, 요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만나는 요 점이 있을 거야. 요 점에서 얘를 이렇게 거줘.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는 삼각형은 어느 부분이냐면 요쪽 삼각형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으로 우리가 닮은 비를 구해주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닮은 비랑 얘 삼각형에 대한 닮은 비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알겠지? 자, 우선은 활용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다 활용을 하니까 요거를 내용을 가지고 너네들이 지금 내가 나눠주는 문제 있지. 요거를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풀이를 해줄 거야. 그래서 등비급수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손대지 않을 정도로 오늘 완벽하게 하고 가자. 요 얘기야. 자, 그래서 문제 수는 지금 총 12문제거든? 겹치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거랑. 그래도 12문제니까 내가 7시 10분까지 시간을 줄게.
7시 10분.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자, 받자마자 한번 시작.